예정 수학상 스터디 할 때 썼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조금만 수정해서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교사용지도서 이거를 좀 읽어봤는데 추가해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용지도서에 교과 과정이 없는 예를 들어 군, 링, 그다음에 채 이런 것들이 잔뜩 써있긴 한데 그거를 여기다가 써먹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기도 했고요. 역사적인 거 막 써있긴 한데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기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은 했고, 그리고 그 인수분해 파트에서 그 인수분해 공식이 3차 공식이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만 3차식 중에서 되게 복잡한 거, 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공식 이거는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그 형태 거를 뺄까도 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책들, 그러니까 1등급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심지어는 EBS 거를 봤어요. EBS 교재를 봐도 그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이제 벌써 한 2년을 봤으니까 학교 시험에서 혹시 나오나요? 잘 안 나오나요? 아니면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복잡한 3차식의 인수분해. 근데 어려운 고난이도 교재는 있어서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예전 자료를 거의 99%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대신 예전에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수학상은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관 다항식, 라그랑지 보관법, 그다음에 뉴턴의 보관법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해놨고 이 내용은 오늘 조금 이따가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예전에도 너무 다 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만한 거는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선생님들이 딱 보시다가 걸린 문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그런 문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페이지, 2페이지 내용 중에서도 사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여기다가 용어들을 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사용지도서에서는 N차 다항방 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군이론까지 써가면서 뭔가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교과서에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써놓긴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옛날하고 바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내용에서 볼만한 게 있나요? 조립제법의 확장해가지고 2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애들한테는 안 가르치시죠? 예전에는 가르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2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 이거는 이제 거의 안 가르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연조립제법, 이런 내용 혹시라도 내용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다항식, 그리고 인수분해, 그리고 항등식 이 파트가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진짜 공식도 헷갈리고, 그리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완전히 고인물 수준이 다 되신 거죠. 그렇죠? 설명할 게 딱히 없긴 한데 4페이지의 설명에서 항의 개수의 확장, 그 다음에 5페이지 지수의 확장, 이런 것들 내용들을 교과서상에서 다 그림으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거는 교과서에서 따온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을 넓이들로 쪼개서
A제곱이 하나, B제곱이 하나, C제곱이 하나,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도 그림으로 다 있는 내용이고요. 4개짜리는 본 적은 없고요. 실제로 세제곱의 전개식도 그림으로 정육면체를 잘라서 항들이 뭘 나타내는지까지 다 요즘에는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것들도 그림을 그냥 안 넣긴 했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4승, 5승 이런 것들을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이들한테 그려주고 그리고 그 증명은 확률과 통계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규칙성 이렇게 더해나가는 규칙성이 뭔지는 아이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까지 교사지도서에는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한테는 당연히 A 플러스 B X까지 이게 이항정리를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선행을 다 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과 지수의 합장해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요거는 공식이 있는 책은 없었는데 문제집에는 이 공식이 아예 문제로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특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이게 오른쪽 항이 인수분해가 다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어려운 책에는 있어서 그것도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6번의 라그랑지 항등식이거든요. 라그랑지 항등식 이거 증명하는 거는 그 표로 증명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 해가지고 이건 계속 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그리고 X의 제곱 아닌데 사실 오늘 점심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 제곱을 뺀 결과가 이거를 그 애들한테 외우게 시키는 방법은 ABC, XY, Z 이렇게 놓고 X자로 곱해서 뺀다. X자로 곱해서 뺀 식의 제곱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AY 빼기 BX의 제곱 더하기 BZ 빼기 CY의 제곱 더하기 AZ 빼기 CX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외우는 방법으로는 설명을 해주죠. 이게 항이 문자가 8개짜리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A, B, C, D, X, Y, Z, W 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자의 조합이 총 6개죠. 그 6개를 제곱해서 더한다. 이렇게까지도 더 잘하는 애들한테는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식을 예전에 증명하라 했을 때는 그냥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갔다 이렇게 근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본 방법은 뭐냐면 곱하기 표를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는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곱하기 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거의 곱하기 표인데 AX, BY, CZ 그 다음에 AX, BY, CZ 요거의 곱하기 표를 빼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자 이거죠. 여기 A제곱, X의 제곱 여기 A제곱, X의 제곱 이거는 지금 같이 날아갈 거고 그래서 대각선들은 똑같이 날아가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 항이 B제곱, X의 제곱 그리고 이 항은 A제곱, Y의 제곱인데 이쪽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 AB, XY 이것도 AB, XY 똑같은 게 2배가 있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면 완전 제곱으로 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위치 그리고 여기 네모 같은 위치끼리 빼면 이번에는 요 항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세모 같은 위치끼리 빼면 가운데 요 항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자가 8개짜리든 그게 뭐 10개짜리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대각선은 없어지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빼면 완전적으로 다 묶인다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항등식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그랑지 항등식이 어디서 쓰일 것인가? 사실은 쓰이는 데는 몇 군데 없죠. 몇 군데 없잖아요.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라그랑지 항등식이 등장은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라그랑지 항등식은 뭐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할 때 쓰거나, 아니면은 기백에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죠? 얘가 여기에 루트 씌우고 2분의 1 하면 공간에서 A, B, C와 X, Y, Z와 원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면은 이게 뭐 벡터의 외적인가요? 3차원 벡터의 외적. 외적의 크기에 해당하는데 그 외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벡터로 이루어진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쓰이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문자 4개짜리 라그랑지 항등식은 자주 나와요. 그 식변형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데 6개짜리 라그랑지 항등식 내용은 사실상 이제는 물 같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공간 벡터도 안 들고 당연히 외적도 안 하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특목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 항등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이거는 일반고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식인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얘를 기본 대칭식으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변형시키는 내용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이것도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이런 것들이 또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3차 방정식 내용이 빠졌나요? 들어가나요? 빠졌죠. 안 빠졌나요? 그러면 얘를 T-C, T-A, T-B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전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T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T의 제곱인데 이게 다시 T니까 T세제곱, T세제곱이 같이 날라가고 남는 게 이제 A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거에 T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마이너스 ABC 요거를 3차 방정식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기본 대칭식으로 잘 변형이 된다라는 거를 주지를 꼭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 식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앞에 부분은 제가 힘줘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거 이외에도 같이 얘기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번 그리고 4번에 별로 풀 게 없어요. 11번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색깔 잘 칠해놓은 거. 15번은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5번은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앞에 내용에서는 이렇게 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같이 풀만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인데요. 다항식,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옛날에 뭐 계산기가 없었을 때 fx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얘를 a의 x 마이너스
제곱 b의 x-2의 제곱 c의 x-2의 더하기 b 이렇게 고쳐봐라. 이거를 이제 중심을 이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목적은 2번, 즉 x에 2.0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2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게 중심이 0인 다항식인데 이거는 중심이 2인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4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개수가 이제 A, B, C, D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번을 구할 때 예전에는 그냥 2.01을 대입을 해서 그래서 다 계산을 했어요. 다 계산을 했는데 근데 계산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계산을 워낙 못해서 계산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2.01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2가 날라가고 0.01 이거의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0.0000A A가 두 자리 자연수 이하면, 두 자리 이하의 자연수면 여기다가 A만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둘, 넷, 여섯, 0A. 그러니까 A가 그냥 한 자리 자연수라도 두 자리를 채워서 여기에서 A가 뭐 나오죠? A가 4 나오니까 여기는 0,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0.1에 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0.00B B는 이제 북한을 그래서 B가 현재 1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0. 얼마가 되는 거죠? C도 두 칸으로 2, 1 더하기 D, D가 이제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여기서부터 D부터 거꾸로 D.CBA 이런 게 만약에 두 자리면 그대로 써주는 거고 한 자리면은 0 붙여서 써주는 그렇게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산하다가 맨날 틀렸던 거를 이 규칙을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필 2.01이라서 그런 거긴 한데 문제에서 2.01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문제를 딱 봤을 때 F의 2.01을 구하라, F의 3.01을 구하라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지 뭐 그걸 꼰다고 해서 F의 2.03을 구하라 이렇게는 나오는 거는 보셨나요? 1.9고요? 예. 그럼 마이너스만 붙이면 예, 맞아요. 네. 그건 못 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맨날 계산하다가 틀려가지고 이게 좋더라고요. 다 아시는 건데 제가 괜히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 얘기에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2번에서 A의 10승, B의 10승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는데 저는 이제 7승을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식변형에서 문제 풀란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 문제고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6승 정도까지는 그래도 식변형에서 5승 정도까지는 식변형에서 막 푸는 게 맞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오메가 문제다. 그거를 애들이 알아야 빨리 대응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 11번은 의외로 잘 못 풀더라고요. 11번에 2번은 거의 처음에 탁 걸리는 문제,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번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하고 같고 얘가 AD-BC 얘가 1일 때 그때 AC 플러스 BD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얘는 딱 라그랑스 행등식인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이퀄 AD-BC의 제곱 더하기 AC 플러스 BD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얘가 0이다 이렇게 뭐 1번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2번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원래 뭐에 해당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 기백에서 뭐 평면 벡터의 내적과 크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뭐 그리고 무슨 옛날에 1차 변환이 있었을 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들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싹 빠지고 그냥 수식만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1번에서 구한 ac 더하기 bd가 0이다. 그럼 ac는 마이너스 bd. 양변을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이 얘가 b제곱 d제곱 이렇게 될 거고 결과는 a제곱 대신에는 b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제곱 대신에는 뭐죠? d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결과 b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라는 게 금방 틀렸다. 뭘 구해야 되죠?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네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이것도 틀렸네요.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a제곱 여기 1 마이너스 c제곱으로 붙인 다음에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 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이용하면 결과 b제곱 더하기 d제곱도 1인구에 나올 거고 그것도 이용해서 3번을 다시 라그랑지 항공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4번을 지난번 스터디 할 때는 얘를 코사인 j 정리 가지고 했었어요. 코사인 j 정리 가지고 했는데 코사인 j 정리 아니고 그냥 피타고라스 써도 잘 나오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삼각형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H고 여기 X고 여기가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6이고 그리고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이 14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보시는데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A는 1, B는 루트 2, C는 루트 3. 그러면 이제 4제곱의 합이 14. 나오죠? 근데 그거는 너무 대단한 거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선행을 다 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j 정리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이용해서 써보려고 하니까 원래 넓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의 AH입니다. AH.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는 식은 H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얘가 H의 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변변을 빼서 정리해보면 얘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여기 마이너스의 A제곱 그리고 플러스의 2AX 그리고 여기 X의 제곱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AX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다시 A의 루트 안에 H의 제곱이 바로 B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었죠. 그래서 아예 여기까지 밀어넣어주면 A제곱에 A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제곱하면 식이 튀어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예 4의 A제곱 X제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자분모의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4의 A제곱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의 a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식만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얘네들을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 보니까 4 a제곱 x제곱 얘가 결과는 그래서 a의 4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의 4배 a제곱 b제곱까지 계산을 해주면 이거 다 부호 바뀌면서 요것만 이제 플러스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은 이제 얼마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주어진 얘를 제곱하면서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식이라서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안 해봤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원래 실력정석에 있었던 문제죠. 그러니까 실력정석 수업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좀 막히긴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10페이지 내용이 이제 인수분해인데 원래 교과서상의 그 순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냥 다항식의 연산하고 그리고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플러스 새로 나오는 3차 공식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항등식 개념으로 넘어가죠. 항등식 개념으로 넘어갔다가 그 항등식으로 인수분해 공식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곱셈 공식을 역으로 써서 인수분해 간단한 공식들을 설명을 하고 인수정리 얘기하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내용을 얘기하고 딱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책은 정말 설명이 헐겁더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과서를 이번에 읽어보면서. 근데 실제 문제는 안 그렇죠. 실제는 예전에 복잡했던 문제들이 싹 안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 문제집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곱셈 공식을 설명을 하고 그 인수분해 중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즉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뒤에 인수정리를 배운 다음에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역으로 써먹은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미리 가르쳐주는 게 맞지 않나. 정석은 아직도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죠? 정석 자체는 그 원래 교과서 순서 싹 다 무시하고 지네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순서가 이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인수분해 특수공식 해가지고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 그리고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은 n이 홀수일 때만 이 공식이 된다. 그리고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은 n이 미미해졌을 때 이 공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 교사형 지도서에는 써 있습니다. 교사형 지도서에서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규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나옵니다. 규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을까, 뭐 심화반 이런 데서는 가르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1학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1학년 내용 이거를 가르쳐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3년 전에 가르치면서 아예 그 기출문제들, 서술형 문제들을 보면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게 아니라 아예 인수분해하라 하는 식으로 그 서술형이 나오고 그 인수분해하는 방향으로 안 갔으면 틀렸다고 하는 그런 내신 문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에
3번의 3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마이너스 ABC 얘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더하기 이거는 아까 전개할 때 3차 방정식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우변이 다른 점을 보이긴 했잖아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 문제로 나왔다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끌고 가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실제로 내신의 서술형으로 그렇게 나오는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항등식은 좌변 전개하고 우변 전개해서 같으면 항등식인 거죠. 근데 실제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좌변에서 우변됨을 보이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쉽죠? 여기 뒤에 있어요. A 더하기 B를 T로 칠환한 다음에 정리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긴 하죠. 진짜 할 얘기가 없네요. 노래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갈까요? 혹시 여기에서 처음 보시는 내용 있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문제에서 인수분해 18번의 9번 문제를 18번의 9번 문제 얘는 문제가 틀렸어요. 얘를 x의 5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를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인수분해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리수범인지 아니면 실수범인지 아니면 복소수범인지 이게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유리수범이라고 지난번 스터디에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교과서를 뒤져봐도 유리수범이라는 말은 못 찾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범이라면 얘가 x의 5승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을 하나는 같죠. 그렇죠? 그 실수 찾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제곱근으로 표시되는 그런 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를 바꿔서 정수계수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5제곱 더하기 x의 더하기 1 정수계수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혹시 1차에 인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1 대입해보니까 0 아니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에 정수계수 아니면 유리계수 인수는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x의 제곱 그리고 여기 x의 세제곱 억지로 막 쪼개주는 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더하기 ax라고 썼다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전개해서 ax의 4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x의 4제곱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숫자만 잘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 숫자는 어떻게 표현되죠? 지금 얼마나 1차로만 맞춰주면 되나요? A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A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2차항이 0인 거를 이용해서 A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3차항도 뭐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 식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식인 거죠. 뭐냐면 x 세제곱이 1인 복소수를 대입해보면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제로 나눗셈을 해버리는 게 빨라 보여요.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 이렇게
1, 0, 1. 그래서 A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값이 나오지 않나. 눈에 보이는 식이니까. 보통은 이제 저는, 이런 식이 등장을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다면, 그러면 얘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는 플러스여야 되죠.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오메가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한번 대입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풀이로 가야 되지만, 또 혹시 알고 있는 거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는 얘기는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인수분해 되는지 아닌지를 밝혀라 이런 의미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가능한지. 어떻게든. 그런 문제 말고요. 뒤에 가보면 이거랑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원에 두 번째 단원에 32번이요. x의 5승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 이것이 정수계수의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k값을 정하고 fx를 인수분해하라. 이런 문제는 그 정석인가 그런 데서 제가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k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1 집어넣어서 0이 되는 k값,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되는 k값 이외에도 오메가 집어넣어서 0 되는 k값, 그 다음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0 되는 k값, 그게 가능한지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2차하고 3차의 곱 이걸로 정수계수를 놓고 푸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도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수분해하라 하는 문제들은 안 해도 되죠? 적어서는 네. 그냥 오메가 떴으니까 1을 x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그냥 빠르잖아요. 1을 x 세제곱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x 더하기 있는데 네. 오메가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알고 있으면 네. 1을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을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x의 5승 더하기 x의 더하기 x의 세제곱이요? 그럼 바로 x로 웃기고 네. 4제곱식에서 얘를 알고 있는 식이 제곱 플러스 인수분해.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부모가 선거하려 그러면 X제곱을 빼고 더하면 돼. 네. 그게 뭐 기호가 그죠? x 5승 빼기 x의 제곱 x의 제곱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x의 세제곱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x 플러스 1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묶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죠. 그러니까 뒤에 항등식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렇게 식변형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5번 문제는 답이 없는데 답은 저는 24개가 나오긴 했어요. 24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 스터디에서 숫자 틀려가지고 답도 못 내던 문제인데요. 근데 308 이게 어디일까 문제요? 보셨죠 이거? 얘를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 개인적으로 너무 악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돼서 3116을 소인수분해를 해봤어요.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4 곱하기 19 곱하기 41이에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308을 x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5 마이너스 3080이 10x고 그리고 뒤에 더하기
3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전개를 다시 해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그리고 나서 10x가 사라지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3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1, 2, 9, 18, 8, 36, 빵. 그리고 얘도 3, 1, 3, 아닌데?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답이 틀렸구나, 그럼 얘가. 다 틀렸네요. 24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3 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얘가 306 곱하기 311 얘가 소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314 얘는 인수를 200개 안 갔더라고요. 157이 소수더라고요. 진짜 악독한 문제. 요것만 이제 소인수분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의학수의 개수 24개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계산할 때 잘못하고 여기 플러스를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원에서는 이 정도가 단 것 같습니다. 또 같이 해보실 만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은 발언을 해주실 분 있으시면 추가 붙이면 돼요. 없으시면